연결어미 계속 우리 어미 계속 보고 있었죠? 이제 연결어미와 전성어미 종류 한번 봐볼게. 연결어미 우리 위에서 했었지? 뭐가 있었어? 대등적, 종속적, 보조적 있었다고. 어떤 뜻인지만 한번 같이 봐볼게. 대등적 연결어미는 의미적으로 대등한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다. 종속적 연결어미는 앞의 문장을 뒤의 문장에 종속적으로 이어주는 연결어미고요.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 용언에 보조 용언을 연결하는 연결어미다. 이 보조적 연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뒤에서 같이 한번 봐볼게. 명사형 전성어미 봐볼까? 얘들아, 명사형 전성어미 두 가지 있었는데 뭐가 있었지? 기가 있다. 용언의 어감과 결합하면서 명사의 기능을 하게 하는 전성어미는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뭐 관형어의 기능을, 관형사의 기능을 만들겠죠. 뭐 우리는 은는 일당 같은 게 있었고, 부사형 전성어미 같은 경우는 뭐 부사의 기능을 하는 애겠죠. 개, 도록이 있었다. 넘어가 볼게. 본 용언과 보조 용언 한번 봐볼까? 우리 이거 1학년 때 하지 않았어? 기억날 법도 하죠? 그치? 응. 얘들아, 일단 본 용언과 보조 용언은 둘 다 용언 종류야. 둘 다 용언이죠? 한마디로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서술 기능을 하는 것들이다. 얘들아, 봐봐. 본 용언, 보조 용언, 누가 조금 더 주인공 같아? 본 용언이죠? 보조 용언은 뭐 보조만 해주는 용도겠지. 같이 한번 봐보자. 얘들아, 우리 용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용언, 보조 용언이 있고, 본 용언, 보조 용언이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용언이 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용언들, 뭐 자다, 먹다 같은 경우는 다 일반 용언들인데, 본 용언, 보조 용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가 있지? 여기 있네.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용언이 두 개 쓰이는, 즉 동사나 형용사가 두 번 쓰이는 게 본 용언, 보조 용언이다. 왜? 먹어버렸다는 먹다와 버리다가 합쳐진 용언이잖아. 본 용언, 보조 용언 봐볼게. 본 용언은 보조 용언 앞에 쓰이는 용언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본 용언이 항상 앞에 오고 뒤에 보조가 온다, 이 얘기가 되겠죠.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그치? 보조 용언이 조금 더 실질적인 의미 나타나겠죠. 문장에서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있다. 특징이기 때문에 정리해놓고 특징이다. 본 용언의 특징이다. 보조 용언 같은 경우에는 홀로 쓰이지 못한데 반드시 본 용언이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보조 동사와 보조 형용사로 나뉠 수 있다. 뭐 동사면 뭐 보조 동사겠지. 형용사면 보조 형용사겠고, 이때 선행하는 본 용언 어간은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게지고, 우리 앞에서 봤지?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게지고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무슨 말인지 볼게. 얘들아, 봐봐. 수지가 피자를 다 먹어버렸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대. 보여? 얘들아, 서술어 어디야? 먹어버렸다지. 서술어 찾아내니까 먹어버렸다까지가 서술어야. 이 먹어버렸다 같은 경우에는 먹다와 버리다가 합쳐진 용언이죠. 그럼 봐봐. 그러면 수지가 피자를 다 먹어버렸다에서 주된 용언은 먹다야, 버리다야? 먹다지. 수지가 피자를 버리다라고 하면 아예 다른 의미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즉 주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본 용언이라고 하고요. 버리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미를 보조해주는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이해돼?
봐봐. 본 용어 특징 봐보자. 실질적인 의미 나타내고 있다. 먹다라고 하는 실질적 의미 있어. 문장에서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지가 피자를 다 먹어버렸다 해서 수지가 피자를 다 먹었다라고 하는 말들 같은 의미지? 수지가 피자를 다 버렸다라고 하는 말들 아예 다른 의미잖아. 이렇기 때문에 본용어 같은 경우에는 본용어만 홀로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먹다와 버리다 두 가지의 용어를 합칠 때 뭘 쓴다고 얘들아? 개지구가 있다. 먹어버렸다 같은 경우는 아어개지구 중에서 어를 쓴 거죠. 그치? 보조적 연결어미 아어개지구 기억해 주시고. 그럼 얘들아 봐봐. 내일 수능 시험을 위해 일찍 자두어라. 서술어 어디야? 자두어라죠. 얘는 용언 뭐랑 뭐랑 합쳐진 거지? 자다랑 자가 되지. 내일 수능 시험을 위해 일찍 자. 내일 수능 시험을 위해 일찍 도어라. 어떤 게 본용언? 자다가 본용언이지. 두다는 보조용언이다.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연결해주는 보조적 연결어이 뭐 쓰이고 있어? 아가 쓰이고 요 앞에 똑같은 아가 쓰이니까 축약된 거죠. 자, 아도라. 있다 같은 경우도 있고 보다, 씹다, 안타도 다 보조용어들의 종류이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얘들아 여기서? 먹고 있다는 본용어 먹다, 보조용어 있다가 되겠지. 그리고 보조적 연결어미 고래 사용한 거지. 그리고 피어 있다도 피다 본용어, 있다 보조용어, 연결어미 쓰고 있고. 만나볼까 자체가 본용어 보조용어이고 만나다가 보다가 보조용어인데 안을 통해서 연결해주고 있고. 도착했나 보다 도착하다와 보다가 합쳐진 건데 도착하다가 그 다음에 보다가 보조용언이죠. 여기 도착했나 같은 경우는 아가 결합된 거야. 가고 싶다, 오지 않아서 같은 경우. 괜찮지? 넘어갈게.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구성 방식 봐볼게.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같은 말이죠. 근데 이 본용언 자체는 본용언의 어간과 연결어미 아어개지구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배가 뜨고 있다. 예시 하나만 보자. 배가 뜨고 있다. 뜨고 있다 같은 경우는 뜨다와 있다가 결합된 거죠. 그랬을 때 배가 뜨다 홀로 쓸 수 있네. 본용언 배가 있다 다른 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조용어는 있다가 되겠다. 본용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뜨고까지, 그 다음에 보조용어 같은 경우가 있다가 된다. 그랬을 때 이 본용언 같은 경우는 어간, 그러니까 뜨, 보조적 연결어미 고가 결합돼서 뜨고가 만들어진 거죠. 괜찮아? 내려가 볼게. 본용언 플러스 보조용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는 본용언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것. 그리고 보조용언은 의존명사 등의 하다가 씹다가 결합한 것을 우리가 이것 또한 본용어가 보조용언이라고 한다. 관형사형 어미 니은과 리을로 일단 생각하자. 비가 온 듯하다. 이 온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일단 이렇게가 서술어죠. 비가 온 듯하다. 오다와 얘는 의존명사 플러스 하다가 결합된 것이다. 온까지가 보조, 듯하다가 온이 듯하다가 보조용언. 근데 이 본용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오다의 오라고 하는 어간과 플러스 니은이, 즉 관형사형 어미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뜻이라고 하는
보조용어는 뭐뭐 하다가 결합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냥 본용어가 보조용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준 거야. 내려가서 보조용어는 어떻게 써야 되냐 한번 봐볼게. 보조용어는 띄어쓰기. 제47항 보조용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불이 꺼져간다 같은 경우도 불이 꺼지다, 본용어는 가다 라고 하는 게 보조용어이죠. 그랬을 때 원래 보조용어는 앞과 이렇게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뭐 할만하다 마찬가지고, 도와드린다, 될 법하다 다 마찬가지.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어 있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에,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어는 띄어쓴다. 잘 더 놀아만 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 만 같은 경우가 조사죠. 그랬을 때 여길 띄어써야 된다라는 거. 넘어가 볼게. 용어의 활용 한번 봐보자. 용어의 활용. 말 그대로 활용을 하니까 용어는 가변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용어의 어간에 다양한 어미가 결합해서 형태가 바뀌는 것을 용어의 활용이라고 한다. 뭐 자다, 자고, 자니, 자고 나니까 이런 것들 다 용어의 활용이죠. 이 용어의 활용은 크게 우리가 규칙적으로 활용이 되면 규칙 활용, 규칙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아 라고 하면은 불규칙 활용으로 볼 것이다. 규칙 활용 말 그대로 뭐 규칙적으로 변화가 되겠죠. 용어를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 모두 형태 변화가 없는 활용이다. 어간, 어미 형태 변화가 모두 없는 활용이다. 먹다 같은 경우 먹다 기본형이지. 먹어 같은 경우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 먹고 같은 경우도 어간 그대로 잘 살아있죠. 먹다의 어간은 먹이니까 이 먹들이 어때? 다 잘 살아있어. 어미 같은 경우는 어때? 고, 은이, 개라고 하는 어미들도 각각 다 잘 살아있죠. 접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어간들이, 접들이 다 잘 살아있다. 얘네들은 우리가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왜? 어간이나 어미 모두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용어니 활용할 때 어간의 변화가 있어도 음은 규칙으로 설명된다면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밑에 한번 봐볼까? 어간이 리을이나 으로 끝나는 경우에 이들은 특정한 어미가 오면 예외 없이 얘들아 탈락이잖아. 탈락 자체가 뭐야? 위에 나오는 음은 규칙이죠. 탈락하고도 불규칙 활용이 아니라 규칙 활용, 탈락으로 보는 것이다. 규칙 활용 두 가지, 헷갈릴 만한 규칙 활용 두 가지 뭐 있냐면 리을 탈락과 의 탈락이 있다. 리을 탈락은 말 그대로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이고, 의 탈락은 의가 탈락하는 현상이겠죠. 예를 들어 볼게. 우리 살다 같은 경우 나 거기 살고 싶다. 살고. 얘는 지금 어간 그대로 다 잘 살아있지, 어미랑.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사는 사람 어때? 살이라고 하는 어간 자체가 형태 변화가 된 거 보여? 보이죠? 살이라고 하는 어간 자체가 지금 형태가 변화하고 있잖아. 산을 예시로 들어볼까? 이 산 같은 경우는 살다의 어간 살오고 니은이 온 거야. 그랬을 때 이 어간에 있던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 즉 리을 탈락이라고 보는 거지. 리을 탈락. 그래서 살다, 졸다 같은 애들이 어떤 활용? 규칙 활용이라고 보는 거야. 살다, 졸다 같은 애들은 규칙적으로 활용해요, 규칙 활용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얘들아 살다, 놀다, 졸다 말고 우리 또 하나 뭐 있을까? 놀다도 있지.
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 논도 마찬가지로 어간 놀에다가 니은이 왔을 때 이 리을이 탈락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살다, 졸다, 놀다 이런 것들은 리을 탈락이다. 그리고 규칙 활용이다라는 거. 탈락 한번 봐볼까? 끄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불 좀 꺼! 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꺼 같은 경우는 끄다의 어감 가지고 오고요. 플러스 어라고 하는 어미 오죠. 그랬을 때 으가 탈락되는 현상이야. 그래서 썬기역 어가 합쳐져서 꺼라고 우리는 쓰죠. 으가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규칙적으로 탈락하는 걸 무탈락이라고 한다. 끄다, 쓰다, 담그다 같은 경우 얘들아 담그다의 밑줄 쳐다. 요거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온다잉. 얘는 리을 탈락, 으 탈락이 모두 다 규칙 활용이다. 불규칙 활용 한번 봐볼까? 이제는 규칙을 규칙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한마디로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또는 어미의 모습이 달라지는 활용이다.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달라진다 했잖아. 일단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 봐볼게.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 많아 얘들아.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시옷 불규칙, 르 불규칙, 우 불규칙이 있다. 디귿 불규칙 한번 봐볼까? 디귿이 모음어미 앞에서 리을로 바뀐대.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 디귿 불규칙이면서 불규칙 활용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면 돼. 우리 상인께 길을 묻다라고 하는 이 묻다 뭔지 알죠? 근데 이 묻다 같은 경우는 야 너 그거 좀 물어봐 라고 할 때 물어로 형태가 나간단 말이야. 봐봐. 어간 같은 경우는 디귿이 오잖아. 근데 우리가 형태 변화할 때 이 디귿이 뭘로 변해? 리을로 변한다. 디귿이 모음어미 즉 어 앞에서 리을로 바뀌는 걸 디귿 불규칙이라고 한다고. 물어 혹은 라면이 붓다. 우리 못 풀다라고 얘기하죠. 라면이 붓다도 라면 불어 라고 얘기하고. 일컬어 같은 경우도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디귿 불규칙 사용되고 있다. 만약에 얘가 규칙 활용이 된다면 해가 돋는다, 싹이 돋는다, 돋 플러스 아가 왔을 때 그대로 디귿이 살아있어야지 규칙 활용이죠. 묻어도 마찬가지로 이때 이 묻어는 이렇게 흙으로 묻는 거야. 비읍 불규칙이 있는데 비읍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로 바뀐다. 비읍이 반모음 오나 반모음 우로 바뀐다. 예시 하나 봐볼까? 너네 원래 돕다가 기본형이잖아. 그치? 돕다에 어가 와요. 그러면 항상 같이 어미가 와줘야 되지. 근데 우리는 도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가지고 도바라고 쓰지 않는다. 어떻게 쓰냐? 비읍이 얘들아 뭘로 바뀐대? 뭘로 바뀐대? 오나? 우로 바뀐대. 같이 한번 봐봐. 돕에서 여기까지 똑같지? 근데 비읍이 뭘로 바뀌어? 반모음 오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똑같이 어미 이렇게 써줄게. 그러면 그대로 도 내려가고요. 이렇게 합쳐서 오와 합쳐져서 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도와라고 쓴다고. 괜찮아? 더워도 마찬가지지. 어간 자체는 덥이고 원형은 덥다잖아. 덥다에서 오네야. 그리고 어미 와주고 이 비읍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변해? 이제는 우로 바뀐다. 그래서 어랑 같이 합쳐져서 어떻게 돼? 어가 합쳐져서 워가 된다. 시옷 불규칙 같은 경우 한번 봐볼까? 시옷이 모음어미 앞에서 탈락되는 경우야. 시옷이 탈락되는 경우. 집을 짓다에서 온 단어인데 짓다. 집을 짓다.
기본형 짓다. 어가 오죠? 그리고 뒤에는 어미가 와야 될 거야. 그때 우리는 지어라고 얘기 안 하죠. 혹은 지소라고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한다고? 지어. 집을 좀 지어봐. 라고 할 때 지어로 된다고. 이때는 어간 있는 시옷이 어떻게 되는 거다? 탈락되는 것이다. 부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붓다의 어간 붓 오고 어미 올 때 시옷이 탈락해서 부어. 조금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더 낫다라고 할 때 어간 낫 가지고 오고 어미 올 때 나아라고 우리는 쓰죠. 만약에 시옷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 활용이다라고 하면은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와야겠지. 그대로 와야겠지. 그래서 뭐 짓다, 붓다, 낫다 같은 경우가 시옷 불규칙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고, 르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르가 리을로 바뀌는 경우를 르불규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볼게. 계단을 오르다라고 하는 기본형이 있어. 오르다라고 하는 기본형. 어간 어디? 오르까지죠. 어간 가지고 오고 어간이 오면 당연히 어미가 와야겠지. 그랬을 때 우리는 오르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르가 뭘로 바뀐대 얘들아? 리을로 바뀌지. 오 그대로 쓰는 거 맞아? 오는 그대로 써. 여기는 오는 그대로 오고 이 르만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리을 그리고 뒤에 어미 오고요. 하나씩 가지면 되겠네. 요렇게 가져서 어떻게 만들어진다? 올라로 만들어진다. 이르도 마찬가지지. 이르지마 라고 할 때 그 이르다야. 어간 이르 오고요. 뒤에 어미 올 때 이 르가 리을로 바뀌어서 일러로 된다. 만약에 얘가 규칙 활용이 되려면 다다르 플러스 아가 왔을 때 이 르 같은 경우는 요것만 빠지고 다다라가 와야 되겠죠. 따라 같은 경우도 리을만 으만 빠지고 따라가 되는 거지. 으가 빠졌는데 결국에 이것도 형태 변화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얘들한테 안 돼? 안 돼. 왜? 이 규칙 활용이지. 우리 위에서 뭐라 그랬어? 으 탈락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 규칙 활용이라고 했잖아. 우불규칙 한번 봐볼까? 우불규칙은 우가 모음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이다. 우불규칙은 우가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이다. 푸다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 가지 예시밖에 없어. 땅을 푸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간 푸에다가 어가 왔을 때 이 우가 어떻게 돼? 탈락된다고. 됐어? 넘어가 볼게. 우리 지금까지는 계속 어간이 바뀌는 거 봤었어? 얘들 봐봐. 다 얘네 어간이 바뀌는 거잖아. 문어 같은 경우도 어간이 바뀌는 거고, 곱다도 어간이 바뀌는 거고, 짓다도 어간이 바뀌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을 한번 봐볼게.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활용 두 가지밖에 없어. 여불규칙과 러불규칙. 여불규칙 같은 경우는 어가 여로 바뀌는 경우이다. 어가 여로 바뀌면 여불규칙이다. 운동하 플러스 그러니까 운동하다라고 하는 기본형에서 어가 운동하까지 가지고 오고요. 뒤에 라고 하는 어미가 올 거야. 그랬을 때 이 아가 어떻게 된다고? 여로 바뀐다고. 운동하 여로 바뀌죠. 러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어가 러로 바뀐다. 푸르러 같은 경우 한번 봐볼까? 푸르다에서 오네잖아. 푸르다 어간이죠. 푸르까지가. 그리고 어는 어미다. 그랬을 때 푸르 플러스 어일 때 어가 어떻게 바뀌어? 러로 바뀐다. 얘를 우리가 러불규칙이라고 하죠. 3번에 보면은 이제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 있대. 모두 바뀌는 불규칙 활용. 히읗 불규칙 하나 있다. 어간 말에 있는 자음 히읗이 탈락하고 어미도 모습이 바뀐다. 어미가 모습이 바뀐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는지는 단어마다 달라요. 파래 같은 경우 한번 봐볼까? 얘는 우리 파라타에서 오네지. 파랏 어간 가지고
누구야? 아라고 하는 어미와. 그랬을 때 이 히읗이 어떻게 된대? 탈락하고 히읗이 탈락하고 어미 또한 아가 어떻게 바뀌었어? 애로 바뀌었다. 괜찮지? 내려가서 얘는 비교하는 거야. 우리 르블 규칙, 러블 규칙, 으탈락 봤었죠? 르블 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간이 바뀐다. 러블 규칙은 어미가 바뀐다. 으탈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칙 활용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어. 규칙 활용. 뭐 르블 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었어 얘들아? 르가 리을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이르어 이거 아까 예시 들어줬었고 러블 규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가 러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었지. 이르러도 아까 예시 들어줬었어. 뭐 누르다 이런 것들이 다 있다. 넘어가 볼게. 쭉 넘어가서 얘들아 체연에는 품사 3가지? 명대수가 있죠? 용언에는 탄동사, 동사가 있다. 관계언에는 딱 하나 있어. 조사. 너무 중요하죠? 관계언에는 딱 하나 있다. 조사. 관계언이라고 하는 건 일단 기능을 나타낸다며 어떤 기능을 하냐 보면은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서 다른 말과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수한 뜻을 더해주거나 두 단어나 글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른 말과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면 우리는 격조사라고 할 거야. 특수한 뜻을 더해준다라고 하면 보조사라고 할 거고요. 그 단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라고 하면은 접속조사라고 할 거야. 격조사 한번 봐볼게. 일단 너네 이 말 들어본 적 있어? 주격조사? 응. 목적격조사 들어본 적 있어? 응. 목적격조사. 부사격조사 들어본 적 있지? 부사격조사. 얘들아 지금 뭐가 공통적이야? 격조사가 공통적이죠. 이 격조사라는 뜻이 뭐냐면 그 문장 성분으로 만들어준다. 격조사는 그 문장 성분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한다. 그럼 주격조사는 주어를 만들어주는 애겠지. 목적격조사는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애가 되겠고 부사격조사는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애가 되겠지. 같이 한번 봐봐. 격조사 같은 경우는 체언에 붙어서 명사, 대명사, 수사에 붙어서 체언이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그러니까 같은 문장 성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이다. 특정 문장 성분에만 쓰이고요. 격조사의 종류는 얘들아 꼭 외워놔야 돼. 격조사의 종류. 주격조사 있고요. 목적격조사 있고요. 당연히 목적어를 만들겠지. 복격조사는 보어를 만들 거야. 서술격조사는 서술어를 만들 거고요. 관형격조사는 관형어를 만들 거고 부사격조사는 부사어를 만들고 호격조사는 호어라는 건 따로 없어. 그냥 호격조사 따로 외워줘. 얘들아 주격조사 우리 영어에서 뭐라고 해? 은는이가 이렇게 하지. 국어에서는 얘들아 이가뿐이다. 이가만 주격조사다. 그러면 은는은 어딨냐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보조사에 있어. 주격조사 이가 있고요. 깨서가 있지. 뭐 선생님께서 라고 했을 때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고요.
정부에서 같은 경우는 봐봐. 정부에서 입시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했다가 서술어잖아. 이 발표한 주체가 누구야? 말 그대로 주어가 누구야? 정부지. 그래서 이 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격조사다. 목적격 조사 을을 있죠? 나는 수지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얘가 목적격 조사. 그렇기 때문에 수지를 문장 성분이 어떻게 된다고? 목적어가 되는 거지. 목적격 조사가 있으면 요 단어 자체가 문장 성분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봐봐. 꽃이 예쁘다 라고 했을 때 이는 주격 조사야. 그럼 꽃이는 우리가 문장 성분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주어라고 얘기해 줘야겠죠. 복격 조사 얘들아 별 붙여놔. 주격 조사 모일 때 두 가지. 이가 근데 우리 이거 주격 조사랑 똑같지 않나?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오답 유도를 굉장히 많이 내시는 조사들이죠. 근데 이 복격 조사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어. 스스로 봐봐. 되다나 아니다가 왔을 때 그 앞에 있는 이가만 복격 조사야. 그는 시인이 되었다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가 되다에서 오네잖아. 결국 되다에서 오네지.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이는 복격 조사가 되면서 시인이는 보어가 되는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는 공주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도 이 가는 뒤에 서술어가 아니다 해서 오네니까 복격 조사구나. 그리고 공주가는 보어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요. 서술격 조사 이다. 나는 뭐 학생이다 라고 했을 때 얘들아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플러스 서술격 조사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개미다. 이런 것들. 서술격 조사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어. 이다. 관형격 조사 의 꼭 외우자. 관형격 조사 의. 이거 하나 정리해줄까? 관형격, 그러니까 관형어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말이지. 관형격 조사나 관형어나 관형격 조사가 관형어를 만드는 거니까 관형어는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민다. 관형어는 뒤에 나오는 체언을 꾸민다. 즉 명사, 대명사, 실사를 꾸민다. 관형격 조사 의 한번 봐볼까?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럼 얘들아 봐봐. 이 의 같은 경우가 관형격 조사지. 이해돼? 의는 관형격 조사야. 그럼 얘들아 봐봐. 밑줄 친 부분은 문장 성분이 어떻게 돼? 관형어지. 문장 성분은. 그럼 봐봐. 얘들아 이 관형어가 뭘 꾸미고 있어? 지금 뒤에 나오는 사랑을 꾸미고 있지. 사랑은 사랑인데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대잖아. 뒤에 나오는 체험. 여기서는 명사인 사랑을 꾸미고 있죠. 부사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에에서 에게 루와가가 있다. 얘들아 여기 봐볼까? 철수가 수지에게 책을 주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격조사들이 좀 많이 나오죠? 있는 거 한번 다 찾아볼래? 격조사만 찾아봐봐. 격조사들만 찾아볼까? 에게 얘 무슨 조사인데? 무슨 격조사? 부사격 조사. 또 책을에서 을. 얘는 목적격 조사. 또 격조사만 찾아라 라면 격조사만 찾아야 돼 얘들아. 얘는 주격 조사. 잘했어. 그러면 봐봐. 밑줄 친 부분. 얘는 문장 성분 어떻게 돼? 철수가는 주격 조사가 쓰였으니까 이 격조사가 여기 성분 자체를 주어로 만들어주는 거지. 주어고요. 수지에게는 부사어야. 책을은 목적어가 된다. 주어다는 서술어가 된다. 목격조사, 서연아, 다누나, 야 같은 경우가 있죠. 하늘이시여, 이시여 같은 경우도 있고.
조사의 종류, 그 다음에 실현 양상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꼭 암기해 두시고 부사격 조사 한번 봐볼까? 부사격 조사가 조금 많아. 처소 부사격 조사, 그러니까 장소를 나타낸다라는 뜻이야. 처소가 다른 말로 장소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에랑 에서가 있다. 뭐 나는 제주도에 산다. 제주도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죠. 도서관에서 만나자. 도서관이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그랬을 때 에에서는 모두 처소 부사격 조사. 시간을 나타내는 에도 있다. 우리 오후에 만나자. 시간을 나타내죠. 원인으로는 으로 애가 있다. 감기로 고생했다. 고생한데 원인이 뭐라고? 감기라고. 성대는 요라는 소리에 잠을 깼다. 잠을 깼는데 원인이 뭐라고? 요라는 소리라고. 비교부사격 조사 와과 보다가 있다. 수지는 너와 다르다. 수지랑 너랑 지금 비교하고 있죠. 내가 너보다 크다. 나랑 너를 지금 보다를 통해서 비교하고 있죠. 동반의 동반의 부사격 조사는 와 가랑 하고가 있다. 성규와 콘서트를 갔다. 동반이죠. 나랑 성규랑 같이 간 거야. 수지하고 콘서트를 갔다. 하고도 마찬가지로 수지랑 같이 콘서트를 갔다라고 하는 동반의 부사격 조사. 자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으로서가 있다. 수지를 대표로 뽑았다. 그것은 학생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대표 학생이라고 하는 자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도구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서가 있다. 톱으로 나무를 베다. 꿀로서 단맛을 내다. 나무를 뱉는데 수단이 뭐야? 톱이다. 단맛을 내는데 수단이 뭐야? 꿀이다. 넘어갈게. 또 조사에는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 특수한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말을 접속조사. 특수한 뜻을 더해주면 보조사라고 했었죠? 접속조사부터 한번 봐볼게. 체연에 붙어서 둘 이상의 체연이나 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이다. 두 가지밖에 없어. and or. and라고 하는 것은 와, 과, 에 하고 랑, 며라고 하는 조사들이 있어. 뭐 짜장면과 짬뽕을 모두 먹었다 라고 했을 때 과, 밥에다 떡에다 술에다 잘 먹었다. 밥이랑 떡이랑 술이랑 다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기 때문에 접속조사 and의 형태다. 5월 같은 경우는 오늘이나 내일 중에 만나자. 오늘과 내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죠. 접속조사는 그래서 종류 and, or 두 가지가 있고,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체연 뒤에 붙어서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이다. 여러 문장 성분에 두루 쓰인다. 은는, 도, 만뿐 요 5개는 꼭 외워놔. 은는도 만뿐 꼭 외워두시고, 오늘은 금요일이다. 이 은은 우리가 보조사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너네가 가장 헷갈리는 게 뭐야? 여기 나와 있는 짧다, 길다는 서술어인 거 알아.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 바로 앞에는 무조건 주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 은을 주격조사라고 보죠. 주격조사 아니라 복격이래. 보조사다라는 거. 놀러 가더라도 멀리는 가지 마라 라고 하는 보조사. 너도 합격했구나. 보조사고요. 그렇게도 중요한가? 보조사죠. 노래만 잘해. 단독을 나타내는 보조사. 너까지, 너마저, 너조차 이럴 줄 몰랐다. 보조사고요. 너부터 열심히 해라. 부터도 보조사. 집집마다 꽃을 기른다 라고 하는 것도 보조사다. 있는 도만 뿐만 일단 외워놔. 보조사는 보조사 요랑 연결어미 요를 비교 한번 해볼게. 보조사는 애초에 그냥 뜻만 더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없어도, 즉 생략해도 말이 돼. 한번 봐볼까? 나는요 배고파서요 밥을요 많이요 먹어요 같은 경우에 요만 빼봐. 나는 배고파서 밥을 많이 먹어. 말 되죠? 생략 가능하면 보조사다. 근데 연결어미 같은 경우는 생략할 수가 없다. 이것은 쌀이, 저것은 보리. 말 돼? 생략할 수 없죠? 나머지는 파츠입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닌 형제랍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어미 요는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연결어미, 체연, 조사, 부사어 뒤에 붙는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고요. 연결어미 요 같은 경우에는 이다, 아니다의 어간 뒤에 붙는다라는 거 넘어가 볼게. 쉬었다가 수식원 한 번에 갈게 얘들아.